개인적으로 대홍수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차마 기대하기 힘들었던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라 해운대가 떠올랐고, 연출을 하필이면 올해 최악의 영화로 꼽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 김병우 감독이 한데다가 가뜩이나 동안인 김다미 씨가 굳이 엄마를 연기했다는 것도 관심이 멀어지게 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셋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컸던 건 김병우 감독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입니다. 솔직히 전독 씨가 흥행해서 평범하게 망한 게 아니라 아주 대차게 망한 동시에 평가도 극악이었기 때문에 김병우 감독의 신작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홍수는 넷플릭스의 영화답지 않게 전독 씨보다 제작이 빨랐는데도 공개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사유로 공개가 미뤄졌다는 건 사실이라 우려를 갖게 되는 것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라면 몰라도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감췄다는 게 좀 미심쩍어 보이긴 하거든요. 대홍수를 직접 보니까 그 이유를 대충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하게도 김병우 감독은 부정적인 의미로 참 대단한 게 전독 씨를 올해의 실망으로 만들더니 대홍수는 올해의 짜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김병우 감독의 데뷔작인 더 테러 라이브를 극찬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리뷰의 제목으로 딱 10분 만에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고 한 것도 결코 어그로가 아닙니다. 아마 대홍수를 이미 보셨다면 10중 8구는 동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홍수는 평소의 리뷰처럼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래 저는 예고편을 스포일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영화도 예고편을 확인해봤습니다. 의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있어 어느 정도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예고편을 보면 아무 정보 없이 볼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엄청난 스포일러를 노출할까봐 생략합니다. 대신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안나는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에 혼비백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얼른 짐을 챙겨 아파트를 빠져나오려다가 보안팀 직원이라는 남자의 전화가 와서 안나와 아들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곧 헬기가 도착하니까 빨리 위로 올라가라는 말에 아들을 데리고 안나가 계단으로 가는 걸 보면서 시청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헬기까지 보내 구하려는 걸까?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다고 선언한 보안팀 직원인 희조의 말에 따르면 알고 보니 지구의 인류는 오래전부터 멸망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 홍수는 소행성이 충돌에 발생한 거라 제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안나는 인공지능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이모션 엔진을 개발한 핵심 인력이라 새 인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생존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대홍수는 재난 영화와 SF 영화가 섞였습니다. 이 신선하다면 신선하고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시도도 이 영화를 망가뜨린 원인 중 하나지만 저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진짜 딱 10분 만에 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본 모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통틀어 가장 단시간 내에 짜증이 폭발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대홍수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났냐? 얼마나 짜증이 났길래 이런 말을 하냐? 어떻게 고작 10분 만에 그럴 수 있냐? 등으로 궁금하실 분들께서 계실 것 같아 썸네일로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대홍수에 나오는 안나의 아들이 와 진짜 부모는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합니다. 안나의 아들을 연기한 권은성군은 전독씨에도 출연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독씨와 대홍수 모두 김병우 감독이 연출했고 권은성군이 연기한 캐릭터가 유독 짜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전독씨에서 권은성군이 연기한 기령은 원작의 기령과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원작의 기령은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한 캐릭터라 어른들 틈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는 데 반해 영화에서의 기령은 막말로 징징거리고 유약한 애로 그려집니다.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전독씨에 이어 대홍수에서마저 김병우 감독이 어린이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면 애라고 했을 때 떠올리기 쉬운 스테레오타입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가 대홍수를 보는 이로 하여금 전독씨보다 몇 배는 곤욕스럽게 합니다. 제가 애를 키우기는커녕 결혼도 안 한 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홍수에서 안나의 아들은 영화가 시작하고 채 몇 분이 지나기도 전부터
칭얼대고 귀찮게 구는 행태를 보여주더니 위급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럴 때 또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원래 애들은 그렇다는 걸 텐데, 이런 명제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함부로 내세워선 안 됩니다. 첫째, 시청자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면서 현실이 그렇다는 걸로 대충 얼버무리고 면피하려는 것, 작가와 감독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서사의 구성과 전개에 필요한 갈등을 만들기 위해 누구 한 명을 밑도 끝도 없이 설정 하나에 기대 악역이나 바람 유발자로 단숨에 둔갑시키는 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너무나도 고상하고 우월하신 인권위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도발대발하실 겁니다. 네, 방금 한 말은 비아냥거린 게 맞는데, 그 정도로 김병호 감독이 어린이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은 너무 편협하고 편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용수에서 안나의 아들이 그렇게 묘사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아니요, 꼭 애를 그따위로 묘사하지 않았어도 감독이 하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싸가지 없게 말씀드리면 전독시에 이어 대용수에서까지 어린이 캐릭터를 똑같은 시선에서 묘사하는 건 김병호 감독의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전이고 주제고 나발이고 간에 꼭 애가 짜증과 민폐를 연신 유발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냥 둘 중 하나입니다. 아동을 혐오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화장실에다가 어떤 증상까지 부여해서 진짜 가시가지 하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말하냐면, 대용수의 각본이 가진 문제가 비단 짜증스러운 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정과 개연성 등에서도 형편없긴 마찬가지라 전반부에서부터 무턱대고 위급한 상황을 마구 던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의 빙하가 다 녹는다고 한들 30층짜리 아파트가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진 않으니 차라리 쓰나미에 쓸린다고 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설정이고,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지경이 되도록 재난경보도 안 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는 혼자 평화롭게 잘도 올라가는 계단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며 이모션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2명이라는 설정도 어이가 없습니다. AI만 해도 챗GPT 이후로 경쟁사들이 재빠르게 대응했는데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세인류라는 것도 도통 납득이 안 됩니다. 인간의 신체를 고스란히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인간을 복제하는 게 더 윤리적인 선택일 텐데, 이모션 엔진이니 뭐니 하면서 반드시 새 인류를 창조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소행성 충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만, 대홍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등이 타들어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진행합니다. 이런 머저리들한테 인류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게 더 절망적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을 볼 때는 육성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애를 올려보내는 건 웬만큼 건장한 남성에게도 버거운 건데 별거 아니라고 하질 않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지 실제로 순순히 시도하질 않나. 이 방국의 애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몸부림치질 않나. 진짜 가관입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아 재난영화나 SF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하고 각본을 썼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설정에만 기대 빠른 전개에 몰두하느라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무가내로 잡아끌면서 애초에 대중영화로 성공하기 힘든 짓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중반을 지나면서 장르가 재난영화에서 SF 영화로 전환하는데, 그때부터 이 영화는 시청자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다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니 당황하시거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상황과 설정에 기대 빠르게 전개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 서사의 전달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잠시 동안은 어리둥절한 게 정상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꽤 쓸만한 장면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결말이 안길 여운만을 염두에 둔 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급박하게 흘리는 바람에 정작 결말까지 가도 감성적으로 먹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럴 거였으면 재난영화나 SF 영화 중 하나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감독도 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도전적인 자세에는 박수를 보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꼴이라 김병호 감독에게도 뭐 하나 득될 게 없습니다. 적어도 SF 영화로서 접근한 부분은
비주얼과 서사 모두 나쁘지 않았는데 준비는 부족한 와중에 의욕만 앞서서 이마저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끝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영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더라도 SF 영화로 전환했을 때 좀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걸로 김병훈 감독은 올해에만 2편을 망쳤으니 다른 영화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